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무려 2주 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네, 우리 영터방 502. 우리 오늘의 영화는 슈퍼. 슈퍼 8 맞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지난주에 녹음을 해서 원래 업로드를 이번 주 했어야 되는데 지난주는 추석인 관계로 음, 저희가 이제 또 한 주를 또 가족과 함께 보내고 네. 예,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좀 더 내실차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원래 저번에 할 수도 있었는데. 예, 맞아요. 할 수 있었는데 시간 타이밍이 좀 안 엇갈려가지고 네. 두 번 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전에 오라고 안 했는데 왜 오전에 네. 오셨어요? 아니, 늘상 이제 10시쯤에 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네, 그래서 저 너무 10시에 한번 믿으시네요. 왔다가 연락을 했는데 춘맨이 인천에 있다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언제 하지? 4시에 다시 올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싫다고. 또 오긴 싫다고. 다음 주에. 그래서 다음 주에 녹음을 하자고 해서. 그때 제가 잘못하긴 했는데. 아니야, 솔직히- 그게 춘맨 잘못이에요. 네. 저는 춘맨을 정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얘기 꺼낸 게 아니에요. 또 스스로. 삐졌었죠. 아니야, 안 삐졌어요. 안 삐지고 저는 오히려 돌아가면서 오늘 전철 여행 잘했다 이 생각했어요. 응? 전철 여행 잘했구나. 전철 여행? 전철. 그런 식으로라도 여행을 해야 되니까. 아, 요즘에 전철이라고 말을 안 쓰는데. 그럼 뭐라 그러죠? 기차라고 그러나요? 지하철이죠. 지하철. 맞아요. 아무튼 지하철 타고 사가정까지 한번 왔다 갔다 전철은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쓰는 말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저기 외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외할머니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할머니 보시고. 예, 외할머니랑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효선자네. 효손. 왜 효자손이라고 하죠? 효손자. 예, 자 우리 슈퍼이 우리요. 효자손. 영화에 생각도 못했다. 효자손. 예, 좋네요. 네, 이런 거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가상 댓글로 네. 우리 앞에 잡담이 너무 길다는 요청이 있어서 아, 가상 댓글 아직 댓글 하나 안 달렸는데 가상 댓글로 네. 그런 요청이 있어서 네. 우리가 바로 각설하고 우리 영화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좀 더 떠들고 싶은데. 그럴까요? 좀 더 아쉽네. 떠들까요? 아니, 우리 한 예. 30초 떠들까요? 30초만 더? 3분까지. 알겠습니다. 우리 춘맨 게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아니, 하나둘씩 떠나고 있죠. 게임 만드는 거 그래. 자체는 이제 너무 즐겁고. 그쵸. 미친 듯이 막 매일매일 막, 뭐랄까. 다음날이 기대가 돼요. 또 내일은 또 뭘 만들어야지. 근데 그래요. 같이 하기로 한 그 사람들이 너무 하나둘씩 이게 다 떠나고 직장을 다니고 있기 예, 때문에 그쵸. 사람 구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우리 규한테도 좀 시나리오를 부탁하고 싶은데 예. 네, 지금 이태원이 너무 잘 그것 돼가지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좀,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아무튼 기회가 곧 올 거라는 생각은 저는 버리지 않아요. 언젠가 기회가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빨리 늘 준비하고 좀 있습니다. 여유를 가져서 맞습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규의 그런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위해 파이팅 한번 할까요? 그럴까요?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예, 저 혼자 했습니다. 괜찮아요. 이거는 뭐, 살리니까 저 쑥스럽네. 편집 제가 하니까. 네, 한 주가 지났으니까 우리 또 지난주 방송에 대해서 점점 조회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정말 아니 근데 충격적이야. 신기한 건 예. 우리 1회 나에게 오라 예, 꾸준히 예. 들어요. 진짜요? 지금 200회나 오, 저번에 봤을 때 그래요? 188회까지 봤는데 왜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나에게 오라면? 그러니까요. 나에게 오라는 꾸준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요. 딴 거는 잘 안 올라가는데 예. 오히려 아저씨가 좀 선전할 줄 알았는데 아저씨 정체 상태, 나머지는 다 정체 상태인 것 같은데. 네, 아저씨가 좀 반응이 없더라고요. 화양연화도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마음을 비워놓고 네. 우리끼리 즐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약간 예. 희망적인 게 예. 테러리스트가 제일 낮은 테러리스트가 13회 조회수가 13회. 13회였는데 예. 스타워즈가 예, 몇 무려 회예요? 29회 바닥을 치셨으니까 이제 올라가려면 남았죠. 요번에 예. 화양연화가 다시 13회네. 다시 내려갔어요. 바닥을 쳐서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또 가라앉았어. 다음 이제 이 슈퍼8이 지나고 나면 제가 또 전략적으로 녹음을 한 번 더 준비한 게 있어요. 그래요? 그쵸. 우리가 12월을 맞이해서 스타워즈 에피소드 7 개봉을 맞춰서 네. 우리가 지난번에 다 못다한 이야기를 네. 막 털어보면서 감히
제가 전략적으로 한 말씀 올리자면 컨벤션 효과를 노리겠습니다. 컨벤션 효과요? 컨벤션 효과. 무슨 효과인가요? 무슨 큰일이 생기거나 예를 들어서 막 그 정치인들이 뭐 한번 크게 이슈가 되거나 하면 그 정치인들의 지지율이 막 올라간다는 이 현상을 컨벤션 효과라고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전당대회를 한번 한다든가 그런 것처럼 스타워즈 에피소드 7이 개봉을 하면 사람들이 유튜브에 스타워즈를 검색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덩달아 우리 거도 뜰 수 있겠지. 우리 거도. 혹여나 스타워즈를 검색하며 우리 영터방 502 스타워즈도 같이 뜨지 않을까. 우리가 두 개로 올리는 거잖아. 만약 하나 더 올리면. 네. 그럼 1회를 딱 듣고, 2회를 딱 듣고, 영터방을 찾아봐야겠다. 구독해야겠다. 예, 벌써 6군 지났네요. 예,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슈퍼 8, 우리 지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줄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1979년도 네. 그 기차 플랫폼 부근에서 슈퍼8 카메라로 영화를 촬영을 합니다. 네. 누가 촬영을 하냐? 네. 중학생 6명 네. 아이들이 영화를 촬영합니다. 근데 그 기차 플랫폼이니까 이제 열차가 올 거 아니에요. 열차가 쫙 이제 배경으로 해가지고 멋있게 이제 영화를 찍으려고 하는데 그 열차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의문의 트럭을 발견합니다. 그 의문의 트럭이 열차와 충돌해서 아주 아수라장이 됩니다. 근데 그 끔찍한 순간에 그 열차에서는 어떤 알 수 없는 금속 덩어리들이 무더기로 같은 거 쏟아집니다. 그 현장에 근데 또 어떤 그 군인들이 나타나고 네. 그리고 거기서 괴물 같은 것들이 이제 형체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굉장히 아이들은 그 혼비백산에서 이제 도망을 가죠. 다음 날 그 열차 그 사고가 난 그 현장은 이제 폐쇄가 되고 어떤 국가기관 같은 알 수 없는 어떤 군 부대가 와가지고 그 마을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어떤 그 열차 탈선하면서 그 열차에 실었던 짐들 그리고 거기서 발견된 어떤 괴물 같은 형체들 그것들은 이제 비밀이 조금씩 밝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괴물과 맞서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네, 맞습니다. 감독은 너무나 유명한 우리 쌍지의 감독님. 네. 우리 J.J. 에브람스 에브람스. 감독님. 예, 이분 별명이 뭐 떡밥의 제왕인가요? 네, 떡밥의 제왕이죠. 떡밥의 제왕, 뭐 낚시의 제왕, 네. 뭐 이런 건데 가장 예. 그 떡밥의 유명한 작품으로는 로스트를 있잖아요. 꼽았었죠. 네, 뭐 클로버필드 같은 것도 있었고. 근데 이분이 참고로 원래는 드라마 제작도 하시고 각본도 쓰시고 드라마 연출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의 명성에 비하면 그 만든 영화 작품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5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 에피소드 7까지 이번에 감독했잖아요. 네. 그것까지 하시면은 제가 알기로 5편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드라마 영화 다 포함해서요? 아니요, 드라마는 굉장히 많죠. 드라마는 굉장히 영화가 많죠. 이제 네, 영화가 이제 영화에 대한 연출은 그 정도고 이 첫 장면을 보면 이 파라마운트 그 영화 제작사 로고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 엠블레인이라고 하는 회사의 그 로고가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이 배드로봇이라고 하는 회사 영화 제작사의 로고가 3개가 나와. 네. 연달아서. 근데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네. 엠블린이 누가 가지고 있는 회사냐면 스필버그 갖고 있는 회사예요. 또 그 엠블린 로고 자체가 그 ET에서 나오는 자전거를 타고 달빛을 지나는 그 장면을 형상화한 로고가 붙어 있고 그리고 이 배드로봇이라는 회사는 이 J.J. 에브람스가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예. 이게 뭔가 좀 유착 관계가 좀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 안 드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제작을 스필버그가 맡았고 하긴 했죠. 근데 또 일정 부분 또 제작을 또 J.J. 에브람스가 참여를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배드로봇이라는 그 제작사가 참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스필버그와 J.J. 에브람스 이 둘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살짝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스필버그 감독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우리 지난번에도 몇 번 언급을 했었고 그 스타워즈 때. 네. 근데 이 스필버그 감독님이 어릴 때부터 이 슈퍼 8mm 이 필름을 가지고 그렇게 영화를 잘 찍었대요. 어릴 때. 그래서 이분에 관한 일화가 어릴 때 이분이 만들었던 영화를 동네 극장에서 상영을 했는데 그래요? 심지어는 동네 극장에서
그 어린애가 만들었던 단편짜리 영화를 가지고 수익이 났대요. 오. 수익이 났대. 그러니까 그만큼 이 스필버그라는 사람이 지독한 영화광이었다는 거예요. 어릴 와. 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영화사에 가서 예. 놀았대요. 그 부모님인가 친척인가가 맞아요. 관련 영화사 쪽에 관련해서 맞아요. 놀러 가서 그냥 학교처럼 그냥 자기 집 드나들듯이 이렇게 하고 그 영화사 관련 사람들도 스필버그를 굉장히 귀여워했대요. 그래서 막 물어보고 하면 가르쳐 주고 그렇죠. 그래서 아예 놀이터 이자 그렇죠. 학교이자 집처럼 예. 영화사를 드나들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음. 이 제이제 에이브람스 감독도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이 슈퍼 8mm 가지고 영화를 또 그렇게 많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이분의 아버지가 또 유명한 드라마 제작자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고, 그리고 또 이 스필버그가 주최하는 영화제인가? 거기서 이 제이제 에이브람스 감독이 만든 영화, 청소년 때 만든 영화가 뭐 1등으로 당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영화제 제목이 제가 알기로는 슈퍼 에잇, 뭐, 8mm 맞아요, 맞아요. 그 8mm, 카메라 필름 예, 그 예, 이름으로 예, 예. 따가지고 맞아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스필버그와 같이 그 어릴 때, 그러니까 제이제 브람스 감독이 어릴 때 뭐 단편 영화를 편집도 같이 해보고 뭐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게 어느 정도 좀그 친밀했던 그런 걸 알 수가 스승과 있어요. 제자라고 봐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하다. 예. 일단 이 영화 자체를 그 일견에서는 헌정 영화라고 막 보는 시선도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슈퍼웨이트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또 있어요. 네, 뭐죠? E.T.죠. E.T. 아, 엑스트라 테리트. 저도 했다며. 저도 했는데 바로 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갑자기 반말 나오네. 엑스트라 뭐 하여튼 뭐 있어. 찾아봐요. 뭐 외계인 뭐 그런 뜻이라는 건데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E.T를 또 한번 봤지 않습니까? 네. E.T와 연관성을 또 그렇게 찾으려고 영화를 또 봤는데, 자, E.T 어떠셨습니까? 슈퍼8하고 비교가 되니까 더 E.T가 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 생각엔 예. 슈퍼8이 E.T를 오마주해서 만들었는데 그 오마주한 게 E.T의 발톱의 때도 못 따라간 거예요. 발톱 몇 대까지. 네, 진짜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네, 클래식은 클래식이다. 악평을 하셨네요, 그냥 아주 최악이라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E.T를 이제 봤는데, 저도 이제 숨죽이면서 봤어요. 숨죽이면서 보고 초반에 그 분위기들이 굉장히 좀 어두침침한 느낌이 있었는데 갈수록 영화가 이제 좀 따뜻하고 네. 뭔가 좀 아이들의 어떤 모험 네. 그런 게 담고 있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역시 아이들이 이제 그 어떤 정부 기관에 쫓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날아가는 장면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속으로 진짜 함성을 질렀습니다. 함성. 이래서 스필버그 하는구나. 이래서 스필버그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슈퍼8과의 접점을 막 찾기 시작했죠. E.T.는 외계인과 이 인간과의 교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이 슈퍼8은 이 외계인과 이 소년과의 그 교감에 집중한 영화가 아니고, 저는 이 소년들의 어떤 성장담을 담은 그 정도의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에 이 괴생명체가 이제 마을에 이제 그 숨어들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저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봤어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좋았던 장면들은 이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영화의 장면을 통해서 감독이 너무나 손쉽게 우리한테 큰 정보를 알려주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할까? 그 서스펜스라고 할까요? 네. 그 묘한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이런 장치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장면에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무사고 뭐 784일인가? 릴리언 제철. 근데 그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784일에서 다시 무사고 1일로 바뀌는 장면. 네. 이 장면을 봤을 때, 지금 무슨 사고가 일어났구나. 근데 이 사고가 이 다음 장면에 이어지는 이 소년과 관련이 있구나. 그리고 이 소년의 가족들이, 그러니까 즉 아빠랑 이 소년이 이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나. 왜냐하면 이 사고를 통해서 이 사고와 관련된 남자가 있죠. 좀 불황아 같은 남자가 있죠. 그 남자의 딸과 이 조렌과의 어떤 그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또 이야기도 있고 음. 그리고 저는 제일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랑스럽다고 생각한 게 역시 네. 이 친구들과의 관계. 네. 얘네들이 또 이 슈퍼8 카메라 가지고 또 영화를 찍잖아요. 네. 하필이면 찍는 게 또 좀비 영화를 찍어. 네. 이 좀비 영화를 찍는데 여기서 이 감독 있잖아요. 이 찰스라는 꼬마애. 네. 저는 이 꼬마의 캐릭터가 너무너무 웃겨. 얘랑 이 캐리인가? 캣인가? 하는 그 방화범. 거기서 저랑 아버지가 방화범이라고 표현하잖아. 네. 방화광. 이 아이들의 캐릭터가 너무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장례식 때 첫 장면에서 애들이 친구는 밖에서 이렇게 혼자 슬퍼하고 있는데 지네끼리 밥 먹으면서 몰래 야 근데 걔네 어머니 뭐 돌아가신 거 끔찍했겠지? 어디에 뭐 끌렸다는데? 그 애들이 막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뭐 밥맛 떨어져. 그러니까 그 캣인가 걔가 그래도 칠면조로는 맛있어. 이딴 얘기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티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사실 영화가. 전형적인 좀 그 되게 좀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미국적인 되게 지극히 미국적인 그거다. 굉장히 좀 사실적인 느낌을 확 받았어요. 네,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밖에서 조그램이 계속 이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은 느낌 확 오죠. 이 안에 뭐가 있겠다, 목걸이 안에. 아니 사고 났으니까 저는 별 생각 그쵸. 안 했는데 근데 엄마 사진. 엄마 사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엄마 사진이 있다는 거를 정말 맨 마지막 장면에 보여줘요. 아 그래요? 예. 왜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보여줘도 상관이 없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 목걸이를 계속 이 조렘이 계속 몸에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뚜껑이 열리면서 그 마지막에 이 어린아이와 엄마의 사진이 붙어 있는 게 마지막 장면에 나와요.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뒤에 가서 얘기를 좀 하고. 근데 저는 이 아이들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네.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을 하고 네. 그리고 이 조렘하고 이 앨리스. 네. 앨리스가 누구죠? 앨리스가 이제 여자 주인공. 주인공인데 네. 이 여자애가 엘리 패닝이라고 네. 그 다코타 패닝의 동생이에요. 네, 맞아요. 아 이쁘더라고. 아, 저는 그 나이 또래가 예. 그 여자가 더 성숙하고 그렇죠. 예, 남자가 좀 미성숙한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맞아요. 그런 면을 보는데 되게 누나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진짜. 보는 내내 혼자 막 운전도 하고 막 예, 그러죠. 감정이입을 하니까 주인공한테 괜히 이게 누나한테 뭐 연애하는 것 같고 그런 누나랑? 예, 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키도 커요. 키도 커요. 주인공보다. 예, 애들보다 키도 다 큰가? 다 커요. 예, 다 커. 그죠. 애들보다 더 애들이 크죠. 완전 막 꼬맹이처럼 나오고. 한 명 그 빼고 예. 안경쓰네 안경쓰네 빼고는 예. 예, 걔네보다 다 다 커요. 크더라고요. 아. 여자애가. 저는 이제 이게 어떤 그 남자에 대한 어떤 환상을 심어준다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장면 나오잖아. 이제 기차역에서 애들이 영화 찍다가 분장해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분장을 해주는데 앨리스가 이제 머리가 기니까 네. 앨리스 머리를 싹 뒤로 이렇게 묶고 이렇게 딱 해요. 근데 그 장면을 되게 또 이쁘게 잡은 거야. 그 장면을 또. 그래서 아 여기서부터 좀 시작되는 그 10대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여성에 대한 로망. 보통 이 나이 때 애들이 그런 거를 딱 그 확립시키지 않나요? 이 나이 때. 여성에 대한 아무래도 여성상. 예, 그 전에는 이제 또래 환상이잖아. 예, 이성이든 동성이든 친구고 그냥 막 그렇죠. 뒤엉켜서 막 노는데 예, 예. 나이가 이제 좀 들면서 그 이성 친구를 정말 이성 친구로 그렇죠. 대하시는 딱 그 나이 때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맞아요. 시작하는 단계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하고는 정말 이제 가치관 다르고 생활상이 다르긴 하지만 아,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제 그 비슷한 가치관이 있다라는 느낌을 여기서 확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사랑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관계를 통한 이 동반적인 이 성장담? 그 예. 보면은 그런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 뚱뚱한 친구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찰스 카즈니. 이게 근데 영화는 이제 그 전에 좀 얘기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영화가 프로모션 할 때도 그렇고 처음에 홍보할 때도 그렇고 괴수 영화처럼 그렇죠. 스릴러 영화처럼 그렇죠.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어떤 또 떡밥을 또 던진 거죠? 네, 제 생각에는 뭐 그냥 상업적으로 워낙 상업성을 이제 높이는 거를 이제 잘하니까 예. 쌍제이가 예. 그래서 영화 사실 평도 그렇고 우리가 느끼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의 성장담을 다룬 영화인데 예. 광고는 마치 그렇죠. 어떤
에어리언이나 그쵸. 괴수 영화처럼. 프레다터나 그런 느낌을 그렇게. 네, 그런 느낌을 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관객들은 실제로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 그렇죠. 사실 딱 보고서 예고편을 보고 기대하고 오는 게 있잖아요. 아 이건 이런 영화일 것이다. 맞아요. 포스터도 어떤 주제나 어떤 딱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데 맞아요. 그것도 되게 막 뭔가 괴물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근데 실질적으로 영화는 그 아이들의 그런 영화를 찍고 그렇죠. 그 안에서 예, 괴수, 이루어지는 맞아요. 그렇죠. 아이들의 예, 예. 로맨스, 맞아요. 아이들 우정, 우정. 이런 걸 예. 다룬단 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것 때문에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질감이 드는데 그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의 그 성장을 담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네.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뭐죠? 그거 보면은 그 뚱뚱한 애가 앨리스를 좋아해요. 좋아하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게 나와. 다 터요. 너 왜 삐졌냐? 왜 그러냐? 그렇죠. 주인공 남자애가. 얘가 진짜 눈치가 없어요. 아. 몰라. 왜 자꾸. 근데 나도 몰랐어. 몰랐어요? 나도 몰랐거든. 나도 몰랐고. 딱 티나. 근데 그게 되게 디테일하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꾸 괴수에 아.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디테일한 감정이라던가 맞아. 그 정작 보여주려는 것들을 놓치게 되는 그 오를 범하더라고요. 오를 범하더라고요. 음. 그게 좀 아쉬웠어요. 맞아요. 되게 이게, 디테일하게 잘 예. 보여준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저는. 이게 춘맨이 말한 것처럼 광고는 그렇게 홍보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게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네, 맞아요.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게 꽤 흥행을 꽤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평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흥행한 이유가 1979년대 특수한 그런 게 그렇죠. 있잖아요. 우리나라 예. 써니가 향수를 자극하는. 써니가 예. 그런 향수를 자극해서 그렇죠. 성공한 것처럼 그렇죠. 슈퍼 에잇이 음. 미국인들의 79년도에 그 당시 80년대, 향수를 그렇죠. 80년대 초를 이제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것 때문에 성공한 것 같다. 음.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관객들이 뭘 기대하고 가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레데터나 그렇죠. 괴수 영화가 나올 것 같은. 액션 영화를 그렇죠. 기대했는데 예. 이거는 E.T.도 아니고 액션 영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동물로 했으면은 그러면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배신감도 느껴지고 하니까 평이 안 좋고 네이버 평점 보니까 되게 낮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오히려 그 지점에서 이 영화에 어떤 독창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아이들의 성장 영화 플러스 괴수 영화란 말이야. 근데 이 괴수 영화도 뭐 이티 같은 느낌도 아니고, 그쵸? 근데 결국 이제 뭐 괴수랑 교감을 하는 장면이 한 장면 나오긴 합니다만 괴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이 아이들이 영화를 찍으면서 그 안에 서로 이제 우정,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그리고 또 이 가족 간의 다시 화해 이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좀 따뜻한 영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자, 저는 아무래도 이제 영화를 학교 다니면서 좀 이렇게 그 단편이지만 찍어봤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감독 나오는 그 찰스라는 아이, 뚱뚱한 친구. 뚱뚱한 친구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너무 웃긴 거야. 어떤 게 왜 웃기냐면은 이 꼬마애가 말하는 거는 거의 이미 프로급이야. 말을 맞아요. 네, 막 맞아요. 기차를 타니까는 야, 네, 너 그 현장을 그쵸, 그 현장을 막 지휘한다고 지휘하고 그런 것도. 이게 너무 이렇게 능숙한 느낌이 들면서도 한편 너무 웃긴 거예요. 야, 너는 카메라 세팅하고 야, 너 뭐 하고 야, 지금이 기회야. 그러고 애들이 딱 그 뭐지 프레임이라고 해서 감독들이 뭐 장면 찍기 전에 한번 이렇게 살짝 본단 말이야. 손가락이 대가지고 야, 그림 죽이는데. 근데 그런 장면 보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도 저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여기서도 영화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애들이 찍으니까 얼마나 열악해요, 환경이. 그러니까는 배우도 막 이렇게 그 붐마이크 들고 있고 막 분장하는 애가 연기하고 있고 근데 그 실제로도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영화 찍으면서도 학생들 영화 찍을 때는 그런 식으로 막 영화를 찍어요. 막 배우도 막 슬레이트 치고 앉아 있고 뭐 반사판 들고 있고 이게 이티하고는 확실하게 다른 느낌이 뭐냐면은 저는 거기서 확 느꼈어요. 첫 장면 기차 폭발 장면. 왜요? 그게 그러니까 아동 영화라고 하기에는 폭발 장면이 너무 심각한 거야. 세죠. 너무 센 거예요. 뭐 죽을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네, 아이들 산게 신기한 거야. 그 주인공 살아있는 옆으로 게. 떨어지는 그쵸. 컨테이너 같은 게 떨어지잖아요. 막 휘 터지고 막 소리도 사운드도 들어보면은 어마어마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확실히 차별화를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쟁 난 것 같은 느낌이 확 들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저는 그 또 한 장면이 예. 추가하자면 예.
한 그 키 큰 친구가 다쳐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뼈가 튀어나왔다. 뼈가 그랬죠. 근데 진짜 뼈가 튀어나온 거, 엄살이 아니고 뼈가 그렇죠, 튀어나와서 그렇죠. 더 이상 그 어, 어. 애들 그 모험하는데 참여를 그쵸. 못해요. 맞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아 수위가 역시 미국은 그쵸. 애들 예, 영화 애들 영화지만. 영화들을 맞아요. 대상으로 한 영화지만 예, 예. 아 이거 폭력성이 장난 아니구나.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티는 정말 순수하죠. 순수하죠. 이티는 네. 동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영화가 또 되게 그 요소요소에 그 코믹한 장면들이 좀 많아요. 아이들 대화에서 대화에서 예. 많아. 아까도 뭐 뼈, 그 나온 얘기 했지만, 네. 뼈를, 이렇게 뼈 같은 사서 막 아파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네. 그 뚱뚱한 애가 와가지고, 그 찰스라는 애가 와서, 막 뭘 해주려고 해. 그러니까, 아! 이런다고. 찰스가 그래.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아직 뭐, 시작도 안 했어. 엄살 부르지 말라고. 뭐 이런 대사들도 있고, 또 그 기차 장면에서 애들이 영화 처음 시작할 때, 네. 그 감독이 또 감독이니까는 막 연기, 막 상황 설명을 막 해줘요. 네. 그 앨리스한테. 네. 그 앨리스가 딱 듣더니 다 알아, 봤어. 이러니까는 혼자서 감독이 말도 못하냐? 이런, 이런 장면들이 하고, 너무 웃기더라고, 이런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슈퍼잇이라는 영화가 확실히 이티하고는 그 비슷한 연장선상은 있지만, 네. 이티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네. 이 에이브럼스만의 이 감각이 느껴지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뭔가 예, 그 감독의 예. 뭐라 그러지? 깡이라고 해야 되나? 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넣은 것 같아요. 아, 오마주라는 그런 맞아요. 핑계를 대고 맞아요. 거기다 다 넣은 것 같아요. 뭐 심지어는 또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이 아이들이 결국 영화 내에서 촬영하는 그 좀비 영화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 영화를 마지막에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영화는 또 누구에 대한 오마주를 하냐면 혹시 그 조지 로메로라는 감독 들어봤어요? 좀비 영화 맞아요. 예, 좀비 영화의 거장이죠. 또 그분에 대한 또 오마주가 또 숨어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실 분들은 마지막까지 또 자리에 일어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흔히 말하는 쿠키 영상 그렇죠. 그런 예,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렇죠. 근데 그 장면마저도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영화에서 예. 그게 제일 좋았어. 어떤 거죠? 초반부에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영화 찍는다고 막 예, 예. 회의하고 그 헌팅이라고 하죠. 맞아요, 맞아요. 네, 캐스팅 헌팅이라고 하죠. 장소. 프리 프로덕션. 예, 장소 이제 예. 헌팅하러 다니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막 어떤 영화에 대해서 이제 구상을 하고 그리고 음. 마지막 장면에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 찍은 영화를 다시 보여주고. 예. 예. 맞아요. 그게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자면은 크게 이 아이들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뭐 회의하는 장면들 네. 그런 장면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앨리슨의 가족과 이 주인공의 가족들과의 어떤 갈등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을에 침입한 이 공군들이죠. 이 공군들의 행동들 이 세 가지를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하나하나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 특별히 이제 그 춘맨이 말한 것처럼 이 아이들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회의하는 장면들이 너무 웃기더라고. 이 아이들이 그 심지어 막 이런 얘기를 해. 이제 찰스가 이제 영화를 이제 찍자. 그래서 뭐 이제 다시 이제 구상을 다시 해서 찍기로 했어. 그러면서 얘가 조금만 기다려. 나 저기 엄마도 좀 훔쳐올게.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애들이 또 이제 어디 밥 먹으면서 이렇게 회의한다고요. 회의하면서 얘기하면은 찰스가 또 뭘 시키냐면은 여기 뭐 커피랑 크림을 좀 주세요 이렇게 시켜. 그럼 또 앞에 있는 캐시 그 방어광이 또 막 이랬다 뭐센 척하고 앉아있네 막 이런 얘기를 또 막 하고 둘이 막 투닥투닥거리고 이런 장면들이 이게 참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네요. 그 지금 생각하니까 아까 제가 무시했는데 예. 쌍제를 엄청 무시. 참고로 춘맨이 이랬어요 저한테. 나는 이 영화를 깔 테니까 너는 방어를 해라. 이런 느낌으로. 근데 얘기를 나누다 예, 보니까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예, 윗대가 음. 너무 훌륭하면 음. 뒤에 그늘에 가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례로 음. 그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예, 예. 후임자를 정해놓고 후임자를 정해놓은 사람이 팀쿡. 예, 팀쿡이에요? 팀쿡을 저는 팀쿡 때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분명히 그 내가 워낙 그 애플에서 예. 상징적인 존재니까 그렇죠. 이루는 업적이 워낙 그렇죠, 크니까 그걸 쭉 이어가길 원하지만 당신은 나랑 전혀 다른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욕 먹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애플이 초반부에는 욕을 먹었어요. 왜 스티브 잡스가 다 해놓은 거를 왜 거기다가 네가 말아먹냐. 말아먹냐. 근데 지금은 더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당연하죠. 왜냐면 앞에 너무 뛰어난 그쵸. 사람이 있으면 뒤에가 부담을 느껴서 예. 그런 결정하는 게 쉽지 않은데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 이런 것처럼 그 쌍지혜가 대단한 것 같아요. 아. 비록 그 ET랑 예. 어떤 수준적인 어떤 완성도 면에 있어서는 어떤 뭐 우위를 점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건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렇죠. 오마주지만 예, 예. 그 안에 맞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예. 거를 과감하게 넣었다. 예, 예. 맞아요. 근데 그 넣는 게 사람들이 뭐 말은 쉽겠지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맞습니다. 그런 거 있어서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뭐,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이제 죽고 나서 팀쿡 바뀌고 나서 화면이 좀 커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원래 스티브 되게 잡스가 계속 작은 화면을 고집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그 할수 있는. 나와서 그쵸.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게 손안에 딱 맞는 그쵸. 거니까 이거 이상 만드는 거는 미련한 짓이다 했는데 그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 회사니까 그렇죠. 애플이 얘기한 거를 자기가 번복을 해서 맞아요. 거짓말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근데 그게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야, 우리 또 IT계까지 토론을 하는 수준이 있는데? 우리의 확장성. 거기다가 또 사자성어 또 한마디를 해야지. 우리 청출어라. 청출어라. 이거 한마디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제가. 근데 저는 청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쌍지가. 그 정도까지는 이제 또 이분은 이분만의 길이 있으니까. 네, 좀 근데 저는 그래서 예. 이 스타워즈 아, 에피소드 세븐. 7이 예. 그거에 증명하는 하나의 그 무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요. 여기서도 예. 사람들이 그 다크나이트 아니 뭐지? 그 스타트랙 그렇죠. 다크니스. 다크니스 두 스타워즈 개 했지만 이거 비긴즈가 칭찬을 있었죠? 했지만 예. 어떤 수작에 넣지는 않았거든요. 아. 실질적으로. 근데 여기서 지금 뭔가를 해줘야지. 그렇죠. 그 자기 스타일은 있지만 그 스타일 고집을 해가지고 그냥 평작으로 남느냐 수작을 만드느냐 이거는 여기서 이제 또 반복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쌍제이는 그냥 보통 그냥 뭐 그 정도 고정 떡밥만 좀 던질 줄 알고 하면 좀 잘하고 요 정도로만 기억에 남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헐리우드에서는 J.J. 스필버그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진짜 평가받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정도예요? 스필버그라는 감독의 업적이 너무나 위대하단 말이야. 이분이 그 영화를 만드는 방식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결국 감독들은 그러니까 텍스트로 된 이야기를 영상화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영상화를 시키냐면 관객들한테 끊임없이 긴장감을 유발하면서 서프라이즈를 제공하면서 계속 관객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정말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필버그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스필버그가 이티는 아니지만 조스에서 했던 방법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물론 그 제작비에 관한 문제도 있었지만 조스의 모습을 굉장히 지연시켜서 보여줘요. 근데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스필버그가 뭘 했느냐면 끊임없이 관객들한테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공포심을 보여줘요. 근데 이 스타일이 저는 J.J. 에이브람스 감독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J.J. 에이브람스도 이 슈퍼웨이에서 시간을 봤는데 그 괴물이 언제 등장을 하냐면 1시간 한참 뒤에 지나고 나서 괴물의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스필버그의 스타일을 그나마 제대로 잘 계승한 사람이 이 J.J. 에이브람스 감독이 아닌가. 이런 생각됩니다. 예. 아쉬운 게 있어요. 또 뭐죠 또? 한번 또 까보시죠. 네. 스필버그는 예. 안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딱 보여주면 예. 빵 터지잖아요. 근데 슈퍼에이를 예로 들면은 예. 괴물을 안 보여주다 괴물이 보여주면 식어요 오히려. 네. 뒷심이 부족해. 괴물이 별로 아마 로스트 때도 그랬을 없나? 거예요. 로스트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이분의 또 비판을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예. 떡밥 다 뿌려놓고 뒤에 가서 힘을 잃는 거예요. 거두질 못하니까. 근데 뭐 자기 그런 얘기 많이 핑계는 했죠. 그거를 애매하게 보여주고 자기 설명 안 해주는 게 어떤 음.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게 이제 자기의 어떤 영화적인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구상이 해놨지만 예.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 해석을 내놓지 않는 게 어떤 관객들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건 예의라고 볼 수는 없죠. 아니, 쌍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인터뷰에서. 어. 근데 어쨌든 스필버그는 어떤 기승전결이 있어가지고 클라이맥스를 딱 해서 음. 클라이맥스에서 빵 터지는 게 성공적인데 음. 쌍제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이게 터져줘야 되는데 오히려 막 시들해지는 거야. 아. 식구. 내가 기대했던 이건데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왜 여기서 뭔가 좀 허탈한 느낌이 들지? 허탈한. 허무한 느낌이 들지? 이건 개인차라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감독 중 위대한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슈퍼에이트는 재능 있는 감독이라고 슈퍼에이트는 생각해요. 그랬어요? 근데 게임을 봤을 때 되게 저는 와했어요? 저는 와까지는 아니지만 어. 와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ET에서는 분명 와 하는 장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최고치로 이끌어내는 장면이 분명히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날아가는 장면 있잖아요. 날아가면서 그존 윌리엄스의 배경음악이 나오면서 그때 저는 이제 온몸의 전율을 느꼈는데 물론 이제 슈퍼에이트는 그럴 만한 장면은 이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사람의 감정 상태를 꾹 웅충을 시켰다가 한 번에 팍 터트리는 장면이 ET에는 있었지만 슈퍼에이트에는 그쵸 뭐 그런 만한 장면은 없었지만 저는 그래도 이 영화를 칭찬하고 싶은 건 이 스릴러의 요소를 잘 살려낸 것 같긴 해요.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를 좀 잘했다고 봐요, 생각보다. 예. 뭐 또 깔고 있습니까? 독 깔고 있는데 까십시오. 다음에 다음에 또 쌍둥이 것도 한번 한 번 더 다루면서, 해야 되니까. 제대로 한번 또 까볼게요. 자, 뭐. 이게 근데 예. 까는 것보다 좀 마무리 짓자면 예. 기대를 해서 그런가 봐요. 자꾸 그렇죠. 괴물에 그럴 수 대해서 있죠. 뭔가 그 스토리가 좀 시트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괴물 그렇죠. 아무래도. 이야기랑 아이들의 그쵸. 사실 예. 아이들의 영화 제작하는 거는 괴물하고 어떻게 보면 뒤에 가다 보면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어떤 연관성이 맞아요. 없어요. 연관성이 없죠. 예, 큰 연관성이 예.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일반 대중들은 한 가지 따라가거든요. 아예 그 두 가지 따라가를 설명하지 않는 이상 이게 애매하게 해주면은 뭔가 한 가지를 따라가게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나 영화를 보면서 자꾸 괴물에 마음이 가거든요. 그렇죠. 저 괴물을 왜 저럴까? 왜 그렇죠. 저런 실험실에 그렇죠. 갇혀서 맞아요. 이러는데 마지막에 설명도 없고 그냥 뭐 싸우다가 해외가 아니고 우주로 나가고. 그러니까 그걸 기대한 사람으로서는 성장 영화라고 하면 성장 영화를 포커스 맞춰서 보겠지만 괴물에 포커스 맞춘 사람에게는 허무할 수밖에 없는. 그쵸. 아쉬움이 크겠죠. 뭐 스타일이 보이겠어요 거기다. 이 아. 쌍욕하고 이제. 쌍제이라서? 그렇죠. 쌍제이라 쌍욕합니까? 쌍쌍욕. 쌍제곱욕. 죄송합니다. 쌍제곱욕. 우리 었네 뭔가 자꾸 뭐 해보라고 눈빛을. 유재석인 줄 알았어. 너무 부담돼. 아니 그 무도 멤버들이 왜 부담을 느끼는지 알겠네. 아니 하나를 해야 되는데 눈치 없이 계속 쌍하면 당연히 쌍제 나와야 되는데 계속 쌍제 내가 앞에 뿌려놨는데 근데 괴물 하니까 이 영화를 제작하기 전에 그 봉준호 감독님한테 연락을 한번 했다라는 얘기 있더라고요. 왜요? 봤는데 이 얘기를 영화를 쓰다에서 잠깐 다뤘거든요. 네. 근데 봉준호 감독님한테 이제 이러이러한 영화를 이제 찍을 예정인데 쌍제이가? 예. 그러니까 그 제작사 측에서 이제 메일로 왔대요. 영어로 메일이 왔는데 뭐 이러이러한 장면들을 뭐 하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거기서 괴물이 그 수직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그 땅굴 파갖고 아래에서 지하 만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랑 또 그 봉준호 감독의 괴물에서 보면은 그 괴물이 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들, 또 괴물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먹거나 되게 가두는 모습들, 그런 거에 대한 유사성이 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뭐 좀 문의를 좀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봉준호 감독도 맞대요. 인터뷰를 그렇게. 도와줬대요? 아니 이거 도와준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연락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한 장면을 촬영하게 될 것 같다. 미리 양해를 구하는. 그쵸, 양해를 구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뭐 그런 여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괴물하고의 유사성을 찾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어요. 자, 이제 뭐 영화에 대한 얘기는 뭐 한 이 정도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저희가 오늘은 이제 줄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주구장창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사실 쌍제이 그거에 빠지면 안 되는데. 어떤 거죠? 렌즈 플레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담으로 이제 하려고 했어요.
왜 빠지나 했네요. 그 쌍제이 하면은 또 연관 검색어가 그거잖아요. 렌즈 플레이어. 네. 이 렌즈 플레이어가 뭐냐면은 그 영화 보면은 이렇게 햇빛에 심하게 노출이 돼서 카메라에 빛이 심하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이제 그 너무 과하면 이제 그 백색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게 적당히 들어올 때 이제 빛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빛이 반짝하고 길게 보여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꼭 이 쌍제이의 영화에서는 꼭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엄청 이렇게 패러디를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흔히 말해 요즘에 성애자라고 하잖아요. 그쵸. 한 가지 꽂혀가지고 네. 완전히. 렌즈 플레이어 성애자. 뭐 이런 예, 거죠. 렌즈 플레이 성애자인데 그거 알고선 예전에는 그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네. 알고서 보니까 굉장히 거슬려요.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엄청 많이 슈퍼에 나오고 있어서. 엄청 거슬리고. 그래서 요번에 네. 스타워즈 패러디 영상. 그 쌍제이가 공식적으로 패러디 영상 얘기했어요. 봤어요. 뭐라고 얘기했어? 별로 안 쓰겠다. 별로 안 쓴다고? 스타워즈. 하긴 욕을 엄청 먹. 예, 엄청 스타워즈까지는 뭐라 제발 하니까. 제발 아직 우리 스타워즈는 건들지 말라. 우리 건 건들지 말라. 네 영화 그쵸. 좋긴 한데 딴 데 가서 해라. 스타워즈는 건들지 말라. 그래가지고 하도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맞아요. 별로 안 쓰겠다. 근데 아예 안 쓰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별로 안 안 쓰겠다. 예. 근데 과하긴 합니다, 솔직히. 아니 그 박진영이 예, 예. 자기 만든 노래들에 다 그 JYP. JYP 넣는 것처럼 이제는 좀 그만할 때가 됐어요. 이게 렌즈 플레이어를 또 이렇게 박진영의 JRP 이거와 또 연관시키는 이 확장성. 저는 박수 쳐주고 싶네요. 한번 쳐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어떻게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또 금세 갔네요. 네. 예, 우리가 오늘은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외 여담들 오늘이야말로 진짜 우리 영터방의 취지에 맞게 제 개인적인 사담들, 개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시간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깔 거 까고 네, 칭찬할 거 좋습니다. 칭찬하고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을 얘기 떠드는 게 좀 더 예. 재밌고 재밌고 많습니다. 하면서 재밌고 하네요. 자, 우리 참고로 제 생일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거 뭐 방송 지나고 지금은 10월 감사합니다. 5일이고 마치겠습니다. 네, 제 생일은 10월 7일입니다. 예, 뭐 없나요? 뭐 선물 같은 거 없어요? 저는 10월 20일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춘맨이 저한테 밥을 한번 산다고 공식적으로 손 한번 하세요. 사주겠다고. 편집 좀 시작. 안 할 거예요. 아무리 쳐도 안 합니다. 요거 이제 끝나면 다 편집해 주실 거예요. 자, 우리가 다음 영화는 레옹이죠. 마틸다와. 요번에 또 무도에서 또 그 노래 자체가 레옹이었어요? 마틸다였어요? 레옹이었어. 노래 제목이 레옹. 제목이 그리고 무대도 레옹처럼. 가사도 맞아요. 레옹에서 비슷한 다 내용이죠. 거의 차용해요. 예. 우리가 다음은 우리 릭 베스톰 감독님의 레옹으로